안녕하세요. 역사 강복군입니다. 유사역사 비판 반론 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는데요.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무영 씨는 유사역사 비판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당군이 고조선을 세운 연도가 기원전 2333년이라고 알고 있다. 그러나 이 연도는 삼국유사를 쓴 이련이 말한 것도 아니고 제하운기를 쓴 이승유가 말한 것도 아니다. 기원전 2333년은 조선 초 동국 통감에서 제시된 연도다. 한당고기가 이 연도를 따른다는 사실 자체가 이 책이 위서라는 증거인 셈이다 라고 했는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거짓말입니다. 삼국유사와 제하운기의 당군 즉위년이 무진년, 기원전 2333년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겠는데요. 삼국유사는 위서와 고기를 인용해서 당군 즉위년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서를 보면 요임금과 같은 때라고 하고 주석에 달기를 요임금의 즉위년은 무진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기를 보면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요임금 즉위 50년에 평행성에 도읍하고 비로소 조선이라 일컬었다 라고 썼습니다. 제하운기를 보면은 제요와 함께 무진년에 일어나 라고 해서 무진년 즉위서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응제시주를 보면 마찬가지로 당군이 요임금과 같은 무진년에 즉위했다라고 썼습니다. 요임금 즉위설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무진설과 갑진설로 나뉘고 있는데요. 당군한검 즉위는 무진설만 전해지고 있어서 동국통감을 쓰면서 고기를 인용해서 그냥 쓴 것이 아니고 고기를 인용해서 요임금 즉위는 갑진년이고 당군한검 즉위는 그로부터 25년 뒤인 무진년이라고 정리해서 확정해서 쓴 것입니다. 동국통감은 관찬 사서입니다. 국가에서 편찬한 사서이기 때문에 정확한 근거를 대하였고 이 정확한 근거 중에 하나로 고기를 인용해서 요임금과 같은 때인 무진년에 즉위를 했다라고 쓴 것입니다.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이르는 사서를 순서별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1281년 그러니까 고려 말에 삼국유사가 먼저 나왔고 주석에 무진년 즉위서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가 쓰여진 이후에 6년째 되는 해에 이승유가 제하운기를 써서 고려의 왕에게 바칩니다. 이 제하운기에도 마찬가지로 무진년 즉위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제하운기는 고려 초에 쓰여졌던 단군 봉기를 저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군 봉기를 바탕으로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조선으로 넘어가면 태조 때 1396년에 권근의 응제시에 무진년 즉위서를 쓰고 있습니다. 조선 성종 때 1485년입니다. 이때도 동국통감에서 무진년 즉위서를 채택을 해서 확정지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당군세기는 그럼 어떻게 썼느냐 하는 것입니다. 당군세기는 고려 때 고려 말 행촌 이함 선생이 1363년에 쓴 것입니다. 그런데 고기를 인용을 했습니다. 고기를 인용해서 당군한검 14세에 되시던 갑진년에 웅시국 비왕이 되어 38세까지 대업국 국사를 다스리다가 무진년에 아사달에서 즉위하신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당군세기에 따르면 요임금과 같은 때라는 말은 갑진년 웅시국 비왕으로 즉위하신 것을 말하고 무진년은 아사달에서 조선을 건국하신 해이기 때문에 요임금과 같은 때와 무진년 즉위가 모두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동국통감이 쓰여진 배경을 알아야 되는데요. 동국통감이 쓰여지기 직전에 3대에 걸쳐서 세조, 예종, 성종에 걸쳐서 고조선 비사 등의 고대 사서를 사처, 민간에서 간직하지 말 것을 명하는 수수령이 내려지게 됩니다. 세조 3년 1457년을 시작으로 1470년까지 약 13년 동안에 걸쳐서 수수령을 내리고 이 전부터 사실은 고대의 사료들이 왕실과 민간에 있었고 이것을 바탕으로 고조선사를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세종 때 이 당군 즉위년에 대해서 확정을 짓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세종 18년 4월 달입니다. 중국의 역사를 정리하면서 우리 동국의 역사도 정리하는 가사 형태로 정리한 세년가를 편찬하게 됩니다. 그런데 12월 달에 유사늘이 상소한 내용의 세년가의 일부 내용이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신이 세년가를 상고해 보건대 당군이 처음에는 평양에 도읍했다가 뒤에는 백악에 도읍했으며 도읍지를 천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은나라 무정 8년 을미 아사달산에 들어가서 신이 되었는데 그 노래에 이르기를 1048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지금도 사당이 아사달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단기 1048년에 당군조선이 끝나고 당군께서 아사달산에 들어가서 신이 되었는데 그때는 은나라 무정 8년 을미년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토대로 다시 정리를 하면 은무정 8년 을미년, 그러니까 기원전 1286년이 단기 1048년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역산으로 추산을 하면 당군왕검의 제2원년은 기원전 2333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종 때 동국통감이 쓰여지기 전에 세종 때 이미 고대사를 정리해서 쓴 세년가가 있었고, 이 세년가에 따라서도 당군왕검 제2원년은 기원전 2333년, 즉 무진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기 1048년에 왜 당군조선이 끝났다고 썼는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단기 1048년은 은무정 8년 을미년이고 이 때를 분기점으로 해서 164년의 공백기가 지난 후가 기원전 1122년입니다. 그런데 이해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무왕이 상나라의 거랑을 물리치고 주나라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때 기자가, 상나라의 귀족이었던 기자가 주나라가 건국이 되니까 동쪽으로 피신을 합니다. 그게 바로 기자 동래설인데요. 이 기자 동래설이 나중에 기자 조선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승윤은 제왕운기에서 당군조선을 전조선과 후조선으로 나누고 전조선은 1048년 동안 이어졌고 당군에 의해서 다스려졌고 164년 공백기 후에 주나라가 건국이 되면서 기자가 동래에서 기자조선이라고 하는 후조선이 세워졌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조선, 전후조선설이고 나중에 위만조선과 위만조선이 추가돼서 3조선설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단기 104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당군세기만이 이때의 기록을 전하고 있습니다. 당군세기를 보면 단기 1048년 고등왕이 홍서하고, 고등왕은 우연왕이었습니다. 고등왕의 손자인 우연왕 색불루가 부여신궁에서 당군으로 즉위하였다. 당군이 이미 있으셨는데 색불루가 당군을 즉위했다는 것은 혁명을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혁명을 일으켜서 당군의 자리에 스스로 올랐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임금께서 부득이 옥책과 국보를 우연왕 색불루에게 전하고 임금께서 아사달에 응거하여 그곳에서 최후를 마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군세기가 전하고 있는 단기 1048년의 진실은 뭐냐면 기원전 2333년에 당군 왕건께서 송화강 아사달, 지금의 하얼빈입니다. 이곳에서 당군조선을 건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로부터 단기 1048년이 되는 해에 21세 소태 당군 때입니다. 은무정 8년 을미년에 고등의 손자 우연왕 색불루가 부여신궁에서 당군으로 즉위를 하는 혁명사건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도읍을 송화강에서 백악산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제2왕조가 열리게 되는데요. 이 사건을 분기점으로 해서 전조선이 끝나고 후조선이 시작이 되는데 후조선을 기자조선이라고 바꾼 것이 바로 이승유의 제왕운기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승유는 제왕운기에서 164년의 공백기까지 넣으면서 164년의 공백기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이 당군조선이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164년 동안 주인이 없는, 통치자가 없는 공백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단기 1048년을 전조선의 마지막 해로 기록한 것은 이에 벌어진 사건, 색불루 당군의 혁명으로 아사달 제1왕조 시대가 끝나고 백악산으로 도읍을 옮기면서 제2왕조 시대가 열린 것을 이승유는 알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기록이
이때까지도 남아있었다는 것이죠. 164년 후에 주나라가 건국되면서 번조선의 통치 영역, 산동성 일대의 번조선의 통치 영역인 서화 근처로 피신한 기자가 단군을 대신해서 조선을 다스렸다는 기자조선설로 왜곡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승윤은 아시는 것처럼 유학자였습니다. 그래서 사대 모화 사상을 갖고 있었고, 물론 이승윤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입니다. 사대 모화 사상을 갖고 있는 유학자였다라고 하는 평가도 있고, 반대로 단군조선을 내세웠기 때문에 자주적인 역사의식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평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승효의 제왕기에서 이 1048년, 단기 1048년을 분기점으로 전후 조선으로 나뉘고 후조선에 기자조선을 집어넣으면서 단군조선의 역사가 절반이 잘려져 나가는, 왜곡되는 그런 분기점이 됩니다. 흥미로운 것은 고성희 씨의 종손이었던 석주 이상용 선생이 1911년에 만주로 망명을 하면서 쓴 서설학에는 이 고등왕천도, 다시 말하면 고등왕의 손자인 색불로가 도읍을 옮기는, 천도를 하는 제2왕조 시대가 열린 것을 마치 알고 있는 것처럼 썼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입니다. 지도를 보면서 당시 상황을 설명을 드리면, 황하를 중심으로 하나라가 건국이 되고, 그리고 상나라가 나중에 건국이 됩니다. 이 상나라의 마지막 왕인 폭군으로 일컬어지는 거랑 때 무왕이 이 거랑을 몰아내고 주나라의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때 상나라의 귀족이었던 기자는 동쪽으로 피신을 하고 주나라는 그 도읍을 옮겨서 서주시대를 열게 됩니다. 기자가 서하로 피신한 이유는 동쪽에 번안에 분경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피신한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기자조선 설은 기자가 서하 동쪽으로 옮긴 것이 아니고 조선으로 와서 단군의 뒤를 이어서 기자조선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최근에 주류학계에서도 기자조선은 없던 역사로 말하는 것이 통설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기자가 단군조선의 강역으로 와서 기자조선이 열렸다면 상나라 때 쓴 각골문의 흔적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그런 흔적이 남아있지 않고, 또 기자의 이름도 기자가 이름이 아니라 관직명이었다는, 그리고 실체가 불분명한 그런 여러 가지 근거를 통해서 기자조선은 없는 역사다라는 것이 통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자조선이 없는 역사라면 단군조선이 건국이 되고 단기 1048년에 단군조선이 끝나고 164년 공백기 후에 기자조선이 열렸다면 그리고 이 기자조선이 거짓된 것, 왜곡된 것, 잘못된 것으로 판명이 났다면 이 공백기 기간 동안에 어떠한 왕조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누구도 명확하게 밝히지 못한 것입니다. 다만 마지막 준왕 때 위만이 정권을 찬탈해서 준왕은 한반도 남부로 피신을 하고, 위만이 정권이 이어지다가 손자인 우고 때 한무제가 쳐들어와서 정복을 하고 한 군현, 한 사건을 설치했다라는 것이 주류의 설입니다. 이 1092년간의 공백기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아직도. 자, 환단고기를 근거로 해서 이 공백기, 잘못된 역사의 국통맥을 바로 세우면 이렇게 됩니다. 단군조선은 1908년 동안 이어지고 실제로는 대부여까지 2096년 47대 단군에 의해서 단군조선이 이어지고, 44세 구물단군 때 마찬가지로 혁명을 일으켜서 국호를 대부여로 바꾸게 됩니다. 이 대부여를 계승해서 해모수에 의해서 북부여가 세워지고, 북부여를 계승한 주몽에 의해서 고구려가 세워지고, 백제 신라 가야의 사국시대가 열렸다가 통일신라로 일컬어지는 후신라와 대진국의 남북시대, 그리고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올바른 한국사의 국통맥입니다.